정부와 민간, 학계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좀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생태계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더 촉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분당 교수님이시죠. 김희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김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니까 수송, 건물, 산업 이런 것들의 전개에 따라서 2050년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면은 당연히 탄소 배출량도 점점 많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그대로 전기 사용량만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도 그대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탄소 중립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탄소 중립 핵심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이나 석유 등을 태워서 네.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굉장히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킨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 화력발전소를 다 일시에 정지하고 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2050년까지 우리가 세워둔 목표를 맞추려면 기존의 화석연료, 화력발전소들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요. 또한 전기화로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전기 수요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무탄소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바꾸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네, 맞습니다. 시환을 하자.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술도 사용하겠지만 네. 차츰차츰 우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술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 기술의 현주소는 지금 어떠한가요? 어느 정도로 발전이 돼 있나요? 많은 것들을 참 잘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그 탄소 중립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는 또 아직 갈 길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EU와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한 80% 정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약간 20% 정도의 격차는 아직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평균 그렇다는 거지. 저번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수소 기술이나 네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CCUS 이런 기술은 또 격차가 조금 더 큽니다. 또 그런 기술이 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이걸 상용화해서 네.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네. 이런 사업화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R&D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 R&D들은 필요한 부서 혹은 필요한 부분에서 각자 조금 나눠져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면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융합의 시대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전력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에도 섹터 커플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모든 곳에 인터넷이 없는 기술은 없죠,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 기술에서도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어떤 그런 디지털화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처럼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R&D 하기보다는 네. 융합해서 같이 하는 결합형 R&D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기술을 기초 단계에서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잘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또 상용화를 하려면 잘 되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 네. 또 실용화의 단계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 상용화까지 전체 이 프로세스, 네. R&D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네. 새로운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개발이 되면 실제 사업화 그리고 상용화까지 빠르게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노리고 있지만 네. 이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르게 기술들을 개발해서 좋은 기술들은 바로바로 쓸 수 있으려면 네. 이런 전체 R&D 프로세스 개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있는 건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어떤 음. 기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네. 서로 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계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네. 새로운 신기술을 좀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생태계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촉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기술이 잘 활용이 되는 것, 결국 그 과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R&D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네.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뭐 정리하자면 그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네.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R&D 프로세스의 개선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은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우선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대표적인 분야로는 뭐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연료 전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효율화 관점에서 보자면 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기술들도 더 효과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화가 산업 곳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뭐 수송 아니면 건물 에너지 네. 우리가 지금 뭐 추울 때 난방을 하거나 더울 때 냉방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단열을 잘하면 난방비가 확 줄어들고 냉방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기술에서도 효율화를 꾀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모든 부분에서 전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구축한다거나 네. 지금 우리 전력망은 보통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아시겠지만 그런데 고압 직류를 활용하는 그 송전망도 연구가 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전압 직류에서 HVDC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류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아. 우리가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전기를 이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고전압 직류가 오히려 이제 장점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 꾀하는 것들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테슬라가 맞았지만 앞으로 미래는 에디슨이 맞겠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풍력이나 네. 태양광 발전 이런 또 연료전지 같은 수소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함으로써 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재밌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에서도 효율화 높이는 부분 필요하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태양광 발전 패널의 어떤 발전 효율 네. 이런 것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전혀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이 조금 낮더라도 투명한 태양광 패널 이런 걸 만들면 우리가 신소재. 기존에 못 썼던 곳에 태양광 패널을 쓸 수 있죠. 네. 창문이 다 이제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원거리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바닷속부터 이렇게 높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띄어서 하는 부유식 풍력 발전도 있고요. 네. 또 농가에서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네. 농작물도 키우고 수익도 얻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 이런 영농 태양광 발전도 요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결국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에너지 결국에는 우리가 그 화석 연료나 기존 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뭐 수소 발전 아니면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이나 네. 또 여러 가지 그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CCUS 기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존에 우리가 썼었던 발전소들이 차례차례 질서 있게 좀 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사실 R&D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2030년까지는 큰 폭으로 확대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네. 다각적으로 좀 기술 확보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R&D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지금 시대의 이제 R&D는 결국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와 협력 기반의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전력 산업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기술들이 조기에 상용화되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뭔가 서로 공유하고 오픈하고 그래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또 새로운 기술, 중요한 기술들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라도 해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전력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전력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고 많은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네. 혼자서 다 감당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 연구 인력들은 함께 도와서 음. 같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그 내부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어떤 기술 개발 네네. 그런 것들은 조금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이 외부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관련 기업과 함께 뭐 기획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 좀 열린 그런 어떤 새로운 R&D 프로세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이 전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또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렇죠.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 전반적인 R&D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 및 개발 단계에서 한 70% 정도의 연구 자원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증 연구가 그렇다면 조금 약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상용화를 위한 프로세스 여기에도 조금 많이 강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탄소 중립 R&D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탈탄소 사회로 간다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한 30년가량 네. 남은 거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되게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방위적으로 좀 협력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R&D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정비하고 이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30년이 남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 생각하고 빠르게 지금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는 저희가 좀 믿어주고 투자해서 네. 장기적으로 원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네. 조금 지켜보고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국은 이게 뭔가 열매를 맺는데 하루 만에 맺는 게 아니잖아요. 예. 씨를 최대한 많이 뿌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성과를 내주는 열매를 꾸준히 이렇게 밥 짓듯이 기다려주면은 그렇죠. 그런 열매가 결실을 맺지 않을까. 밥 짓는데도 또 뜸들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산업 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일반적인 민간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은 뭐 빨리빨리 뭐 투자하고 성과 수익 내고 내고, 네. 그게 중요하겠지만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이끌고 혁신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네. 모두가 좀 더 기대하고 지켜보고 바라봐주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2050 탄소 중립도 무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의 힘으로 탄소 중립과 이 대한민국의 맑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